그다음에 징계 절차 있는데 당연히 징계는 사람을 뭐다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징계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절차,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징계 대상 행위가 있는데 어떤 게 징계 대상이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반이했다, 품위를 손상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직무 의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위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아주고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징계를 하는데 징계의 수위가 있죠. 수위는 공무원의 징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파면, 그다음에 해임, 정직, 감봉, 그다음에 견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면이 있고요. 근데 파면이 제일 센 거죠. 파면. 그래서 파면은 어떻게 하는 거다? 강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는 몇 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 뭐다? 임용될 수도 없고요. 퇴직급여도 일정 부분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면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5년 동안 못 가고요. 그 다음 뭐다? 급여도 삭감이 됩니다. 퇴직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임이 있죠. 해임이 있는데 해임도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잘려요. 잘려가지고 있는데 얼마? 3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이 안 돼. 그러니까 파면은 5년, 그다음에 해임은 3년 이런 거죠. 근데 여기는 퇴직금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퇴직급여에는 영향이 없다.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정직 있네요. 정직은 얼마?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가 됩니다. 정직. 그래서 1개월 정직, 2개월 정직, 3개월 정직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신분은 보유하는데 직무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청난 거죠.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감봉이 있네요. 감봉도 똑같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인데 3분의 1만 줄인다는 거죠. 3분의 1만. 그래서 차이점은 이거다. 그러니까 비교할 게 파면과 해임을 비교하고 그다음에 정직과 감봉을 구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견책이 있죠. 견책은 그냥 훈계, 회계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징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계 규정의 제정과 보완 요구 있네요. 자,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자, 징계 규정을 뭐다 만들었죠. 그럼 15일 이내에 알려주라 이거죠. 이게 징계가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됐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럼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청원주가 시도경찰청장한테 신고를 하고요. 시도경찰청장이 문제가 있다 보완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일단 뭐다 포상과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에 이제 뭐가 있다? 이제 무기 관리가 있네요. 청원경찰들도 당연히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제 무기가 필요하죠. 왜냐면 경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경비하다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는데, 자, 무기 휴대허가부터 이제 내용을 봅시다.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빌려주는 거죠. 무기를 뭐다 대여하는 거죠. 지니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시도경찰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무기가 뭐 총기 소유가 함부로 인정이 안 되니까 다 경찰서 내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사람들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자 무기 유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대통령령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일단 이제 분사기 유대가 있네요. 그래서 청원주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아서 그다음 뭐다 쭉 해서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사기예요. 분사기 가스총 있죠. 그거예요. 왜냐면 총기 함부로 안 쓰니까 그렇게 이제 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기 있는데 분사기를 하면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 대통령이 정한다. 인데 가스총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은 평상 근무 중에는 총기를 휴대하지 않을 때는 분사기를 휴대한다. 그러니까 총기를 휴대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칙은 분사기 휴대라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무기의 대여가 있네요. 무기의 대여는 일단 다 무기는 어디에다가 경찰서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원주가 청원경찰법 2항에 따라 자,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한다. 그러니까 자, 무기도 뭡니까? 청원주가 그다음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대여를 신청하는 거죠.
시도경찰청장. 무기는 중요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 대여에서 그럼 대여의 방식이 있는데, 자, 읽어봅시다. 자, 무기 대여의 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면 하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하여 대여하게 할 수 있다. 근데 기부 체납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증여입니다. 뭐냐? 일단 청원주가 사는 거예요. 구매한 다음에요. 이거를 이제 국가에 증여하는 겁니다. 증여하죠? 이거를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부체납. 그래서 일단 청원주가 자기 돈으로 산 다음에 국가에다가 기부를 하죠. 그러면 그 무기를 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자, 기부체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